자, 오늘 북한과 미국의 회담 대표들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예비 접촉을 갔습니다. 북한 측 수석 대표 김명길 외무성 순화의 대사가 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한 말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There was a new signal from the US side, so we are going there with great expectation and optimism. 자, 김명길 대사가 우리말로 한 부분은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북한 측의 일방적인 희망입니까? 저는 일방적 희망, 기대에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트너인 비건 대표는 지금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네.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갔다는 이야기도 지금 공식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은 지금 이 회담에 임하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근거에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북미 간의 실무 접촉에 그 물밑 조율에서 무슨 새로운 신호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김명길 대사가 이야기하는 이 긍정적 기대는 일단 볼튼 안보부장을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나를 리비아 모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했던 볼튼 안보부장을 내가 잘랐다라고 하는 것이 북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회담은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는 좀 시그널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좀 측면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신호다? 너무 오래됐지 않았나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담에 임할 때 그리고 영어로 계속 굳이 해주는 이유는 미국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상당히 너의 지금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내 기대를 실망시키지 마라. 라는 의미에 저는 미국에 주고 하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바로 그 얘기를 들려준 것이 보통 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미국한테 이번 실무 협상할 때 갖고 와라, 뭔가 갖고 와라 이 압박으로 보면 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북한은 소위 말하는 국제 협상에서 국제 정책에서 협상을 할 때 원래는 미국은 사실은 상당히 온건한 스탠스를 취하고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강경 협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양쪽이 다 거의 벼랑 끝 전술에 가까울 정도로 강경한 협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도 지적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또 제안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볼턴 해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 시그널, 새로운 그런 신호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에 대해서 아마 저는 물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라고 봅니다. 대신에 더 강하게 미국 측을 압박하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북한의 전술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비건 대표의 큰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런 속에서 서로 간에 뭔가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협상이 아주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미국 측 반응 한번 볼까요? 어제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제에서 국군의 날 행사, 개천절 기념 행사가 같이 열렸는데요. 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국 기자들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y is the U.S. not announcing the date? The North Koreans have said October 5th. Why is the U.S. not announcing it? Let me once again wish you all a great National Day. 자,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날짜를 북한은 밝혔는데 미국은 왜 얘기 안 하냐? 예. 그랬더니 좋은 국경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미국은 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놓을 게 없다는 뜻으로도 보이고요. 아니면 협상 앞두고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협상 자체의 방식을 놓으면 굉장히 지금 북한은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수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공세적인 이유는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간다. 새로운 셈법에 대한 내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금 SLBM까지 쐈잖아요. 맞아요. 사실 SLBM 쐈다는 것은 그동안에 단거리 미사일 10차례 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트럼프하고 약속했던 건 사실 깨는 거거든요. 트럼프 약속했던 건 중장거리 미사일을 안 쏘겠다고 했는데 SLBM은 명백하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것조차 깨면서 내가 협상에 가니까 이런 나를 걷어차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맞게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든지 굉장히 공세적이고요. 그다음에 비건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비건 대표는 지금 이러한 공세적으로 회담에 임하는 북한에 대해서 뚜렷한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선물이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을 했던 비건 특별대표가 예상대로라면 지금 스톡홀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스톡홀름이라는 것 빼고는 협상 장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실무 협상이 열려야 되고요. 오늘 예비 접촉이 예고가 돼 있는데 아마도 밀고 당기기 또 뭐 보안도 상당히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와중에 북한이 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거 두고
여러 가지 해석과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합참이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잠수함에서 쏜 것은 아니다라고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see. They want to talk, and we'll be talking to them soon. We'll see. 네, 윌 씨 지켜봅시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바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카드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협상에서 국제 협상에서 상대 얘기를 할 때 동문서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너희 쪽에서 카드를 준비하라고 하는 강한 압박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도리어 강한 비난 발언은 도리어 더 그런 상황을 악화시킬 뿐더러 우리의 카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대표 다 지금 신중하게 북한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 북한도 마찬가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 받을 것들에 대해서 북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막상 또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양쪽의 태도를 본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남북한 카드, 특히 북한과의 관련 카드를 앞으로 대선 국면도 써야 되고요. 또 탄핵 국면에서 써야 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신중하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실무 협상 단계에서 아주 치열하게 서로 간의 그런 주고받기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서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밀당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될 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쨌든 지금 실무 협상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게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회담을 또 열리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상회담의 의지를 갖고 양측에서 실무 협상이 임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고 기대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좀 눈길을 끄는 것은 북측이 발표하면서 예비 접촉을 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접촉을 밑에 앞에 깔아놓은 이유는 좀 더 공세적인 거죠. 일단 들어보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내가 계속 실무 협상에 임하지만 실무 협상도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과거에 이 육자회담을 미국이 제의했을 때 북한이 내걸었던 방식이거든요. 네. 육자회담을 내가 응답을 못 하겠고 먼저 육자회담 설명회를 먼저 들어보자라고 했던 경험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단계를 쪼갠 걸 보면 북한이 상당히 공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과연 그 공세적 요구에 부응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일각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해법들이 나옵니다. 0몇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제재를 일시 유예한다든지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정작 만나서 설명회 그러니까 예비 접촉과 실무 협상에서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저는 긍정적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일단 볼턴이 해임됐기 때문에 미국 측도 일방적인 선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요구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접점이 마련된다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양측 입장은 팽팽하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입장은 훨씬 더 공세적이다. 북한이 공세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쪼개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정하겠다는 거죠. 들어보고 예, 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협상을 재개해서 내가 이 협상을 깨지 않겠다라는 훨씬 더 많은 집착보다는 들어보고 판 자체를 내가 계속할지 아니면 다시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공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SLBM 쪽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자, 오늘 정치와 정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근 경기대 겸임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